2021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배분이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주말 라이브 보니까 네네. 꽤 오랜 시간 두 분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함축적으로 또 들려주실 텐데 네. 제일 처음에 네. 딱 그 헤드라인 맞네요. 충격적인 CPI.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죠. 그 저희가 실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 충격적인 일단은 휘발유 가격을 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 날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왼쪽에 그 바이크를 타는 분 한 분이 주유소를 지나가면서 그 사인을 보는 거죠. 가격이 얼마인지 보이는 건데요. 요거 이제 6월 미국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이요. 금요일 날 LA 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보면 왼쪽이 이제 현금가고요. 오른쪽은 이제 카드로 썼을 때 가격인데 어찌됐건 $7 뭐 수준까지 가 있는 거죠 지금요. 이 밑에는 디젤인데요. 이렇게 가격.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얼굴은 표정은 안 나와 있지만 야, 이거 황당하다라는 그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LA 한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LA 뭐 다운타운 그 사람들 사는 데가. 요거는 이제 6월 그날이 아니라 초였는데요. 초였는데 요거는 다운타운이에요. 완전 다운타운이에요. $8. 다운타운은 $8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국회앞이라든가 강남 이런 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울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여튼 $8를 찍고 디젤을 $9 찍고 실제로 보면 $7, $8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한 어떤 것들을 뭐 유류세 인하 이런 걸 몇 개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거보다는 안 가고 있는데 해외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외는 엄청나게 더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다 비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돈을 버냐 이거를 얘기했더니 제가 그 토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유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하는 분들은 마진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갤런당 가격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 100을 하는 그 포션이 있으면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정유하는 사람들, 정유사들이요. 그러니까 정유사에서 이제 실제로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그 채굴도 하고 그 하도고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정유하는 회사들, 정유하는 회사들이 대표적인 게 필립스 66, 뭐 이런 거, 발레로 에너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이익이 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최근에 10년 동안 정유소가 20곳이 최소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캐퍼도 늘렸다 하더라도 5에서 8%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기다가 뭐 수출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난리를 가져온 그런 기본 개념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 2일 동안 주가는 5%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5% 이틀 동안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동안 5% 넘은 것이 1985년 이후 불과 15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 사단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3%가 그게 빠지고 2% 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한마디로 폭락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약세장 진입에 또 다시 초근접한 상태죠. 지금 18.5%, 18.7%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7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약세장 진입에 초근접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섹터별로 봤을 때도 다른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다 마이너스예요. 네, 지난주 우리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한 4개 섹터 정도가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5월 달에요. 그리고 2개 섹터 정도가 지금 연초 대비 플러스였는데요. 지금은 유틸리티도 결국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1%, 그리고 6월 이후에도 마이너스 4% 한 이 정도 됐잖아요. 그 다 떨어졌고 여전히 살아 있는 것은 에너지 하나. 근데 에너지를만 갖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갖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갖고 있지만 그 외에 소위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에너지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딱 용이 난 거. 이번 달에 들어서도 보통 S&P 500이 6%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이렇게 단기간에 또 시장이 하락하다 보면은 네. 뭐 저가 매수나 뭐 데드캣 바운스 등 여러 가지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늘 말씀드리면 통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에 미국 시간 금요일 날로 보면 저희가 통계가 좀 틀리길 기대했죠.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에 소위 CPI가 발표한 날 주가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고요.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은 더더욱 좋지 않은 것 같고 이번에는 좀 기대를 했었지만 좀 반전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이번 CPI 날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최근 6개월 동안 CPI가 발표되는 날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가 기술주였거든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틀간 5% 이상 떨어진 것, 5% 떨어진 것이 1986년 이후 15번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 언제? 오늘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1.7%, 미디안 중위값으로 보더라도 0.1% 큰 재미가 없었고요. 상승 확률은 50%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반등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과거 통계로 보면 다음 일주일과 다음 한 달을 보면 반등할 확률이 73%에 60%라서 꽤 높게 나오지만 반등폭 자체 에버리지보다는 순위에서 중위값이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평균을 하건 중위값을 하건 간에 마이너스 0.6에서 플러스 1.8이니까 이게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지금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렇게 한번 충격적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시장 상황에 안 좋으면 분위기는 약간 뭐랄까 싸하다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발표됐었던 그 지표를 참 다양한 데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부사장님이 준비하신 것과 차트 모양이 좀 달라요? 약간 뭐 그 비슷한데 뭐 비슷하죠? 약간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네. 다른데요. 어찌됐건 8.6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이거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6.0인데 물론 근원만 보면 그나마 선방했어요. 5.9가 예상됐는데 6.0이지만 제가 금요일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별로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소위 헤드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건 8.6%가 급등한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죠. 평균이 8.6%인데 이게 그 이상 더 많이 최근 1년 동안 올라간 거, 비행값 뭐 40% 가까이 올라갔고요. 호텔값도 19% 올라간 거. 그러니까 반면에 약간 최근 1년 동안 약간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렌탈 카는 좀 떨어진 모양이에요. 0.3%.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 1년이니까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대부분은 많이 올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오히려 더 극명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같은 돈을 얼마만큼 물건이 저도 이걸 줄어드는 봤어요. 중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계란이 43%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렌지는 15%가 줄어들었고요. 빵은 제가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빵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수입이니까 그런 것 같고 미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빵값이 6% 줄었다. 그 6%만큼 상대적으로 중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덜 먹어야 털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허리도 골라매야겠죠.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덜 먹으면 이제 그 굳이 다이어트 때문에서 굳이 하는 사람은 괜찮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건을 값을 줄이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비가 올라가면 뭘 줄이겠냐고 물어보는 건 뭐 우리나라도 자주 하잖아요.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는 걸 줄이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값이 올라가면 좀 줄어드는 거 줄이겠죠. 막 돌아다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마트 가는 횟수를 줄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 가는 세 번 갈 걸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거 한 번 가고 이런 거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여행을 좀 줄이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벌크라고 합니다. 벌크. 그래서 대단위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게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가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은 제일 비싸잖아요. 편의점 계란에 뭐 2개, 4개 묶어 갖고 엄청나게 할 때 예를 들어 코스토 가면 25개짜리 2 판은 막 팔잖아요. 그런 걸 사는 거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로 하니까 하지만 결국 물건이 줄어들질 않죠. 빵에 대한 수요가 왜 줄겠습니까? 특히 미국에서. 우유? 줄지 않겠죠. 분유 줄까요? 안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어드는 것과 많이 줄어드는 것과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심리 지수 저희가 종전에 봤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도 꺾이고 있다라는 이게 가장 충격적이죠. 실제로 보면 물가도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근원 물가 지수 보면 뭐 그렇게 예상 뭐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지만 실제로 보면 소비자 신뢰 지수 물론 그동안 이미 소비자 신뢰 지수랑 실제 발표되는 소비량은 괴리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이 정도가 전망이 틀렸다는 건 진짜 심각한 건데 58에서 50.2로 떨어지면서 이 50.2는 지금 1980년대 이후 현재 같은 집계 기준을 보면 거의 최저 수준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제품의 소비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소비 다들 약간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충격적이 훨씬 크죠. 그렇지만 실제로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훨씬 더 큰 어떤 문제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 저희가 항상 보는 그 페드워치에서는 네. 75bp의 확률이 또 다시 확 올라갔게 돼요. 그렇죠. 75bp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페드워치는 바로 오늘 이번 주죠. 이번 주 14일, 15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될 텐데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50bp 인상 가능성이 76%인데요. 지금 보면 150bp, 그러니까 75bp를 올린다는 것도 23% 정도가 지금 가격에 반영돼 있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 전날은 어땠어요? 6월 9일 날은 50bp 인상이 96%였고 75bp 인상은 그게 뭐야? 그냥 누가 재미삼아 했겠죠. 3.8%밖에 안 됐지만 지금 그게 거의 20%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 상당히 많은 것이 가격 자체 이 정도 반영돼 있다는 거죠. 현실성이 있고 없고는 늘 말씀드리지만 실현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현 여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금리의 그 급등을 가져왔죠. 확 올라갔죠. 2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야 최고치가 이제 하루의 상승폭입니다. 하루의 상승폭은 최고치가 나왔어요. 이게 급등하면서 이거조차가 3%가 넘는 2년물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10년물 낮긴데 이제 다시 그러면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가 있네 없네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10년물 이게 3.2%를 찍었었거든요. 이것도 5월 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 해외에서 요거는 지금 다시 가지 힘들 거다라고 단기적으로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요 그림을 보고 나서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시간은 목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이렇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뭔가 발표되고 멘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지금 금리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팩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달러도 진정이 좀 되는가 싶었더니 다시 또 고개를 엄청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그 전날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데이빗 아이언 얘기했잖아요.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빗 아이언. 저는 말하면서도 저는 거기에 그렇게 동의할 마음이 없어요. 지금 금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1850, 60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게 효과가 있고 없고는 늘 확인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금은 갖고 해지가 된다 안 된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심리 자체로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요거부터 그거 보여주면 금이 그냥 1870달러까지 치솟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거리감은 있죠. 거리감은 있지만 금에 대한 수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달러의 이제 고공행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이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건데 달러 올라가는 거 직전에 보면 5월달에 기록했 요 시점 우리나라는 나름 선망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전 세계 지금 달러가 강세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 외환시장에서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환율, 그 엔화 뭐 엔화는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유로 이런 거 뭐 위안화까지 해서 중국 달러의 강세가 지금 이번 주 또 오늘 바로 9시에 우리 시장 열리잖아요. 외환시장 열릴 때 어떻게 움직일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외국인의 동향 특히 아마 시작할 때부터 뭐 경제방송이나 3프로에서 우리 연불리 나올 시간에도 보면 바로 달러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시점이 다시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달러의 강세는 누구 하나한테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되는 것은 미국의 기업한테도 바로 영향을 미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오늘 약간 흥미로운 수치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그림인데 저도 이제 자주 그 취합하는 구조는 아닌데요. 이거는 보시면 우리가 글로벌 이익 조정이라고 그 미국의 이익 조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닝 리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바그래프터 말씀드립니다. 바그래프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조정 비율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초록색 올라갈 때가 좋은 겁니다. 이익 조정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100개의 기업이 나오면 51개 이상 기업이 이익 조정을 올렸어요. 그럼 좋은 겁니다. 무조건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내려가는 건 안 좋은 건데 지금 올해 들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큰 것이 미국 바깥의 영향을 껐고요. 미국도 오늘 시간이 안 될 때 미국도 지금 마이너스 한 45로 꺼졌어요. 지금 미국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튼 이건 글로벌 기업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 하얀색이 헷갈리실 텐데 이거는 달러 추이를 반대로 한 겁니다. 아 뒤집어놓은 거. 인버터 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이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기 위해서 인버터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이거는 달러 강세가 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라는 거죠. 정확히 이 그림을 보면 일치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보면 달러가 약해지면 전 세계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반대로 달러가 이렇게 강해지면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하향된다는 거거든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판단할 때 가장 명확한 거는 저는 그래요. 뭐 목표 주가를 제외하면은 가장 편한 것은 이익 조정 비율대로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익 조정 비율이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거고 이익 조정 비율이 내려갈 때 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개별 기업도 정확히 거의 일치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건 아주 극명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방송은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꼭 이 그림 캡처 떠두시고 뭐 매일 아침마다 회의하시잖아요. 증권사에서. 네. 그리고 고객들한테 상담할 때 이 그림을 꼭 보여주면서 왜 달러가 올라가고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할 때 꼭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도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뭐 예전에는 다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주식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다 좋았던 그 시기가 언젠간 다시 오겠죠? 언젠가요? 네. 언젠가는 오겠죠. 네, 언젠가. 언젠가는 네. 빨리 빨리 와야 되는데.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자, 미국 주식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저희가 뭐 물가 오르고 하면은 뭐부터 줄여야 되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학원비, 외식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학원비 관련해서 저희가 좀 전에도 함께 소개해드렸던 설탭 관련한 좀 안내를 드립니다. 설탭이 이제 태블릿을 통해서 뭐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전국 어디에서도 내 집에서 편안하게 우리 스카이 출신의 선생님들의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저희가 3프로TV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URL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백화점 상품권 이벤트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이제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이벤트를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내일 오전 6시 30분에도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